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정재헌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고성청년회의소가 주최하고 고성지역 언론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고성군 선거관리 선거법에 의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를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며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후보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할 주제 내용은 사전에 각 후보의 선거 사무실로 배부하였으며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자리 배치 및 발언 순서 또한 사전 추첨에 의해서 본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들께서도 선거와 관련 없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선거와 관련 없는 발언들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본인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의미 있게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는 각 후보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통질문 1, 2, 3, 공통질문에는 지역 현안 문제를 포함한 각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 또 마지막으로 본인이 시간을 가진 상태에서 상대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반론할 수 있는 주도권 상호토론 시간,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지지 발언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박수를 치거나 연호 행위를 일체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후보 소개 시는 후보자께서는 제자리에서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소개는 기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를 소개합니다. 끝으로 기호 6번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토론의 첫 순서로 이번 시간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출마의변과 인사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청정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국가입니다. 통영고성은 전형적인 해양수산도시이며 임해도시입니다. 동고성은 바다에 의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바다를 중심 삼고 발전해 나아가야 할 해양수산도시입니다. 이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고 이익을 추구할 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다를 알아야 합니다. 해상에서 선박 생활을 했다면 더욱 금상첨화이겠죠. 저는 어릴 적부터 수영을 먼저 배웠는지 그런 말을 먼저 배웠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다와 친숙해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대학에서 고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동서양 내만을 군인으로서 철도같이 지켰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멀리 월남까지 파병된 월남 참전용사이기도 합니다. 해군 함장도 지냈습니다. 해군사학교 교수도 역임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온 생애가 학력과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통영 고성의 바다와 떠날 수 없는 곳에서 헌신해야 한다는 이 증포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통영 고성 유권자 여러분, 저 10번이나 선거 나왔습니다. 저에게 이번에 기회를 주십시오. 이 통영 고성이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대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능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비겁한 한국당을 심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점식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후보 정점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성주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되었습니다. 고성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난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고성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의 토대였던 조선업이 몰락하고 누가 고성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치의 근본은 민생입니다. 민생을 살려내지 못하는 정치는 무능한 정치입니다. 집권 2년이 되어도 변화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입니다. 존경하는 고성주민 여러분, 며칠 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변호하다가 뒤통수를 맞는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에게 안보를 맡기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개성공단보다 고성 조선해양특구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고성 주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경제 무능과 안보 불안으로 휘청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성 주민 여러분, 위기에 처한 고성은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말꾼으로는 안 됩니다. 오만한 일꾼이었어도 안 됩니다. 능력 있는 큰 일꾼인 제게 고성을, 저 정점식만이 고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성을 위해 제가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바치겠습니다. 고성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저 정점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첫 순서 마지막으로 양문석 후보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1분 양문석입니다. 잘하면 선동 잘하는 말꾼이 될 것 같고 못하면 일꾼이 됩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야기 중에 조선업의 몰락 그리고 고성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 급감,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이후에 2009년, 2010년, 2011년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통영 고성의 조선소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조선소가 사라지면서 오늘의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와 시대적 책임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의 현상의 뿌리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영 고성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통영 고성 정말 힘듭니다. 고성 빈집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데올로기의 전장으로 만들고 안보 색깔론으로 우리가 논쟁을 하고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경제정책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 선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순서는 공통 질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 내세운 주요 공약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점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성경제의 제조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특히 고성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이당 일반 산업단지에 카이 항공기 부품 생산 공장이 착공됩니다. 2020년 말이면 항공기 날개를 생산, 조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0명의 고용 창출과 1,300억에 달하는 연간 매출액이 예상됩니다. 특히 고성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고 식당의 식자재도 고성에서 난
농수 축산물을 사용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고성 경제의 100년 미래를 위해 항공기 부품 생산 공장 유치해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항공산업 R&D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을 고성의 미래 먹거리로서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건설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투자 선도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그리하여 연구개발, 생산, 시험비행까지 항공산업의 생태계가 우리 고성에서 완성되게 하겠습니다. 조선업의 부활에도 힘쓰겠습니다. 중소형 선박의 개조 및 수리 전문 특화단지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성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내륙철도 개통으로 물동량과 관광객이 늘어나게 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KTX 고성 역사를 유치하고 연결도로를 설치하여 역세권 개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당학만의 생태공원 건립으로 이순신의 역사와 해양 생태 관광이 잘 어우러지는 체류형 관광지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고성, 사람이 모여드는 고성, 미래도시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양문석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우장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진단에는 잘못된 처방이 나오고요. 제대로 된 진단에는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옵니다. 지금 고성이 어려운 이유, 고성읍만 어려운 게 아니고 해안면의 배둔도 직격탄을 맞았던 게 조선산업의 몰락입니다. 조선산업의 몰락, 통영이 24,000개, 고성이 15,000개 정도의 조선 관련 종사자들이 있었고 그 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외국인들이 원룸을 꽉꽉 채웠고 가정집 민박을 꽉꽉 채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1만 개의 일자리를 올가을 조성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를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습니다. 그 결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통영고성상공회의소와 함께 통영고성에 제대로 된 조선기업이 생기면 물량을 주겠다는 의향서를 받아놨습니다. 1차적으로 안전공단이 살아야 고성이 산다. 안전공단이 살아야 통영이 산다는 생각으로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가을에 본격적으로 배를 만들고 용접 불꽃이 튀고 그리고 망치 소리가 들릴 겁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 6개월 뒤에 증명될 내용을 거짓말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되 만약에 제 약속이 통하지 않으면 내년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박청정 후보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조선 해양산업 특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07년에 이 특구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2년이 지났지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설비 및 조선 기자재 생산 기지로 한다는 이 목적이 물론 전반적인 피폐한 조선 산업 때문에 뒷걸음을 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있다면은 고성 주민들이 많이 전에는 농업에 종사했지만은 수산업 특히 안전공단 그 조선해양 산업특구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인원들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물론 통영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한 그 젊은이가 이 지역을 떠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고성이고 또 통영에도 말을 해야 되겠죠. 통영에는 해양 카이스트를 만들어서 굴뚝 없는 공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 시간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정점식 후보께서는 조선 산업의 부활 그리고 여기에 특화된 수리조선까지 특화시켜서 부활하고 일자리 창출을 만들겠다. 그리고 관광 사업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쪽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 특화 사업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KTX 고성 역사를 고성에다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참고로 고성 통영 간 KTX 역사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후보가 되더라 해도 좀 더 현실성 있게 접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양문숙 후보께서는 이 부분간을 통해서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게 지금 당장의 일자리가 문제다. 그래서 성공조선을 부활을 시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협의체에서 임대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당장 지금 현재 작업복을 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네. 우리 판단은, 주요 공약에 대한 판단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공통 질문 두 번째 시간, 상대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대한 점검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문을 1분 이내로 할 수 있고 질문받은 답변자도 1분 이내로 답변하셔야 되고 질문자에게 반론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 먼저 하는 후보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에 2번 물어봐도 되고 각각 다른 후보에 한 번씩 질문을 해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양문석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점식 후보가 안정, 법송, 득포 산단을 AI, 로봇, 드론, 수소 에너지 등 4차 산업 산단으로 발전시키고 강소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집에 적어놨습니다. 혹시 안정 산단에 그 산단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안정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 네. 득포 산단, 예. 그리고 그렇죠. 법정 산단. 안정 지역에 3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정 일반 산단은 물막이 공사만 해놓은 상황이죠. 득포 산단은 공사 삽도 뜨지 않았죠. 예. 여기에 그 AI 드론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강소 유치를 한다, 강소기업 유치를 한다는 게 먼 훗날의 그 꿈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고성에 그 산업단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예, 2당 산업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산업단 네, 질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정점식 후보께서 답변하시고 나중에 30초간 다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안정 지역의 제가 말씀드린 안정 지역의 공약은 미래의 공약이다. 공약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미래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공약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두 공단은 착공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공단이 들어섰을 때 아무런 공약이 없으면 어떤 사업이 펼쳐질지를 우리가 미리 구상해 놓지 않으면 그 공단 자체가 황폐화되고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미래의 공약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예.
어떤 산업단지든 준비를 할 때 항상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안정 일반 산단은 에너지 기지로서 LNG 가스 탱크를 유치함으로써 본격적인 에너지 기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득보 산단은 수리조선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4차 혁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고성에는 율대, 대독, 봉암, 동은, 이당 이렇게 오히려 AI나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항이나 대독에서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양문석 후보 한 번 더 질문 기회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그 질문 기회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AI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나 R&D 이런 센터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고성에 있는 대독 산업단지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일반 산단이 조성되면 그 부분에서 그 해결하는 게 올바른 거지, 오히려 에너지 기지로 그리고 수리 전문 그 메카로 만들려고 하는 일반 산단이나 득보 산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자와도 맞지 않고 그 기본적으로 취재 부족이거나 조사 부족의 그 발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동해조선 특구에도 처음에는 조선과 해양 플랜트를 중심으로 했지만은 그 3단지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하니까 수리조선 등으로 이렇게 그 고시를 개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안정 일반 산단과 득보 산단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기도 하지만은 그 초기에 추진했던 사업만으로는 그 사업의 당초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산단에서 어떤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지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입니다. 제가 네, 마지막 반론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반 산단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2030년까지 가스탱크 30기를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통영에 10기를 유치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득보 산단은요, 25일, 26일 요 무렵에 본격적으로 예비 입주자들하고 시청하고 의논을 간담회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 후보자들께서는 앞에 준비된 게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한 번 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문석 후보의 상대 후보에 대한 공약 점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박청정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집에 보면은 해양 케이블카 건립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운영되는 케이블카 사업도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는 케이블카 사업을 오히려 잠식하는 효과가 우려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시성 밑도 끝도 보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해양 케이블카를 동령 마리나 리조트에서 망일봉까지 설치한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과 후보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륵산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다대포의 해상 케이블카 그리고 여수 케이블카, 바다 케이블카 등 사천의 바다 케이블카 등이 상당히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의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국내 경기의 침체에도 영향이 있지만 통영의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가 미륵산 케이블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였습니까? 지금
제가 구성하고 있는 이 해상 케이블카는 사업비는 한 550억 원 정도, 생산 유발 효과는 935억 정도, 고용 유발 효과는 670억 정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미륵산 케이블카와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오히려 기존 케이블카 수익을 잠식할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중복 투자로 기존 케이블카, 미륵산 케이블카의 수익 건전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또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위 돈이 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립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박청정 후보께서는 이번 시간은 이제 다 마무리하신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실 수? 아니면 우리 정점식 후보께 지금 다시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을 더 듣기를 원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질문 추가 질문을 하시면 더 하고. 추가 질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됐네. 우리 정정식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가 이 발생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 저희 당 소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정치죠.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되죠. 너무 토용 고성 우리 주민들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혹시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정점식 후보는 출마해서 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없는 상대자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한 반론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지금 보궐선거는 우리 당 소속 의원님의 그 사건으로 인한 것이지만은 우리 한국당이 통영 고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공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돼서 통영 고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공천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잘못을 정당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반론할 수 있습니까? 30초간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제가 박청정 후보께는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전 미팅에서 이번 시간은 상대 후보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주어진 시간이니까 나중에 상호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30초간 반론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을 해야 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드리고 인력 낭비, 국가 낭비입니다. 책임 정책을 구현한다는 정당이 또 황교안 야당 총재의 첫 작품이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자유한국당은 싹시 놀았다, 이룰 수 없다, 비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청정 후보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은 공통질문 두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정점식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문숙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건설 속도가 붙게 되는 KTX 남북 내륙 철도 사업에 대한 우리 고성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특히 고성은 조선업의 몰락 이후에 극심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고성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 고성이 미래에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 후보께서는 지난 통영시청 강당 합동 토론회에서 KTX 역사를 두 지역의 경계에 하나의 통합 역사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통영 고성에 각각의 KTX 역사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 후보께서는 여전히 두 지역 경계에 짓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통영 고성 양쪽 다 건설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저는 의향이 없습니다. 김천에서 진주 간에 KTX를 연결하는데 그 사이에 성주부터 해가지고 한 세 군데가 KTX 역사를 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주에서 거제까지 또 고성 통영의 KTX 역사를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KTX가 초고속 전철을 원하는 거지 완행열차를 원하는 것 아니거든요. 두 번째, 통영 고성에 KTX 역사를 지면 기지창을 확보함으로써 엄청난 부가가치 산업이 발생을 하는데 고성과 통영으로 놓았을 때는 거제의 기지창이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역세권 자체에 대한 발달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을 때마다 500억에서 600억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아껴서 지금 이야기하는 단선을 복선으로 해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고성의 KTX 역사 위치도 고성읍과 당항포 관광지 간의 근접선을 확보하는 중간 지점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의 경우에는 창원중앙역과 창원역, 마산역 세 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 모든 열차가 정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너뛰어서 간이역 형태로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KTX 역사의 접근성이 떨어져 또다시 우리가 고성에서 30-40분 이상이 걸린다. 고성의 KTX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해도 되지요? 아니요, 지금 정점식 후보의 시간입니다. 예, 양문석 후보의 공약 중에 해양 항로와 의료 관광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항로와 사업과 관련해서 산청, 함양, 거창 등지에 이미 한방 항로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한방 항로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유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해 양산에서는 양방 항로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방, 양방 모든 측면에서 항로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고성에서의 이 해양 항로화 사업의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지역들은 내륙 산간 지역들의 사례를 들은 거고요. 항로화 사업에 있어서의 핵심은 말 그대로 기후와 환경입니다. 오히려 섬 지역에 이러한 항로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풍을 맞은 다양한 이 식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또 화장품으로 만들어내고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작업들은 오히려 육지에 있는 것보다 바다에 그리고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환경과 다양한 기온이 교차하는 섬 지역에 있으면 훨씬 더 경쟁력이 높습니다. 바로 경쟁력은 바다 위에 있는 섬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성의 해양 항로화 사업은 결국은 우리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란만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공통질문 두 번째 시간 상대 후보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상호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은 공통질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공통질문 세 번째 시간은 지역 현안에 관해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1차 산업, 즉 농수축산업의 발전 방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사업에 관한 발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박청정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대한민국은 반도국가이요 해양국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의 70%가 해양이며 그중 2%가
많이 대륙붕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붕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해양 수산에 대한 연구나 모든 것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통영 또는 고성에다가 세 개의 해양 카이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 홍보, 판매, 제조도 할 수 있는 제조,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 수산물의 스마트화 하는 것과 발을 맞춰 가지고 식품 가공 회사를 유치하고 또 연구 개발도 하고 또 홍보, 전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해양 카이스트입니다. 이 해양 카이스트는 통영 고성에는 큰 공장이 없습니다. 해양 카이스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굴뚝 없는 공장, 친환경적인 쪽으로 끊임없이 샘이 솟는 그러한 기업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특히 통영 신화조선소 피해조선 부지에 도시 재생 사업을 합니다. 이게 그 부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실속 기자재를 도입함으로써 해양 카이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점식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경제의 근간인 농업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됩니다. 고성의 친환경 농업과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 지원과 필요한 법제 개정을 주도할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 부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혁신센터의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에도 벤처 정신이 필요합니다. 기농 기촌 사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사업은 고성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프랑스, 독일, 일본 등지에서도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7년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지자체로 고성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고성은 해양치유 산업으로 대한민국 관광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라만 해양치유센터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법제 개선과 추가 예산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해양치유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작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인 마을입니다. 문화예술인 마을은 고성 도시재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거주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양문석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거는 농사를 짓는 분들의 소득의 안정이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생활의 안정이 양적 질적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인 기본소득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쪽에 핵심을 맞추겠습니다. 관련 법제를 강력하게 고쳐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친환경 스마트 농업 구축을 이제 이야기하셨고, 수산업 고부가 가치화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 파밍이,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 작물 재배 농산물 브랜드 세계화 한국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항상 문제는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정치인이 외치는 거하고 너무 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과 정치가 괴리가 있고 관과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도 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고성에는 농축산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군청과 그다음에 정치가 결합하는 민간정의 협의에서 풀어나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인 그 농축산의 발전은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많이 소비해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소비해주고 다른 부분을 수도권에 보내고 수출하는 영역인데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소비 역량이 현실적으로 사라져 있는 이 고성에 기본적인 일자리가 만들고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탁상공론의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공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현혹되어 왔던 게 지금까지 고성정치. 네, 지역 현안 문제 첫 번째 주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은 지역 현안 문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경제 회생 방안 중 조선산업 부활과 이를 대체할 대체 산업 방안 제시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점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의 회생은 고성 조선산업의 부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성의 조선해양특구에 있던 SLS조선과 SPP조선은 이미 파산했습니다. 중소형 조선업체의 회생은 한국조선업의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세계 조선 시장의 50%가량이 중소형 선박시장이라고 합니다. 중소형 선박시장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소형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의 발전 없이 대형 조선소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선업 전체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성동조선을 부활시키고 고성의 조선해양산업특구인 양촌 용정지구에 중소형 선박수리 개조업체,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업의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인력 개발원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과 통영으로 이어지는 LNG 벙커링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LNG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만큼 벙커링 수요도 커져나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문석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해면 조선특구에 LNG 벙커링 연구센터가 들었습니다. 이미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디에다가 지금 다시 한다고요? 고성에서 하고 있는 걸 통영에서 하겠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그 발언입니다. 그리고 성동조선은 회생 불가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조선을 통매각하느냐, 1야드와 2야드를 분리매각하느냐, 이 논의가 벌써 1차, 2차 입찰 과정에서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동조선을 다시 회생하겠다라는 건 초법적 발상입니다. 이미 1조 2,500억 원이 정부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회생 불능 판정을 받았는데 신의 손이 아니면 신의 아들이 아니면 성동조선을 초법적으로 전두환 독재 정도 시절 정도 되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통영에서 분명히 정점식 후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성동조선소와 안전국가 산단을 혼돈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자꾸 하는 게요. 안전국가 산단에서 제대로 된 조선소를 새롭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와 성동조선을 다시 성동조선이라는 법인을 다시 회생하겠다는 문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계속해서 헷갈리거나 안 그러면 또다시 성동조선의 법인체를 회생시키는 신의 손길을 한번 뿌려보겠다라는 거나 두 개 중에 한 개인데 계속해서 일관된 이야기는 이미 회생불능의 판정이 났고 1조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돼 있는 성동조선을 살렸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살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대답 좀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청정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은 작년 8월 달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무인기 종합
타운 투자 선도주구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약 72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과제인 무인기, 영어로 드론이라죠. 무인기 드론 사업을 위해 국내 첫 무인기 전용 비행장을 이미 착공했습니다. 동해면 내곡리 일원에 무인 드론 사업을 비롯한 로봇 산업 등 대표적인 4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통영 고성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는다면 국내 첫 비행장 아닙니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또 다른 곳에서도 또 뒤따라 할까 벤처마킹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ICT 융복합 기업을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성동조선이 있습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네, 마무리. 성동조선도 삼성조선의 합병이 되므로 해서 문제는 입찰 가격과 고용 승계 유지가 잘 안 되고 사업 기획 자금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삼성이라는 탄탄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탄탄한 기업에 매각하면 성동조선도 살릴 수 있고 또 삼성조선도 앞으로 하반기에 살릴 수 있으며 우리 통영 고성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영 고성 주민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 세 번째 시간으로 지역 현안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의 주제를 놓고 새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성 지역은 지난 2017년 4월에 지난해 4월에 거제, 통영, 진해와 함께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4년 기준 0.6%의 실업률이 2017년 기준으로 4.6%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용 위기 지역 연장에 관해서 지자체에서 고용보험 가입률 때문에 저희 고성 지역이 고용 위기 지역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지자체에서 또 다른 지역 현안에 맞는 이유로 고용 위기 지역 선정을 연장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 중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 해도 이 문제만큼은 현재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꼭 고용위기 지역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공통 질문은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은 토론의 주제 없이 각 후보가 7분간의 시간을 쥐고 자유로이 질문하고 답변 듣고 다시 반론하고 할 수 있는 주도권 상호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먼저 양문석 후보께서 7분간 자유롭게 상호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정점식 후보와 양문석 후보가 대결을 하는지 황교안 대표하고 양문석 후보가 대결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점식 후보가 너무 안 보이고 황교안 후보가 하루 걸러 하루 고성 통영을 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계속해서 통영 고성을
이데올로기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좌우 대결을 계속 부추기고 있고 색깔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후보도 계속해서 지역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또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영 고성이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정말 힘든 지역입니다. 4만 불을 경험했던 지역입니다. 그 4만 불에서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고 급전직하한 지역입니다. 고성읍의 곳곳에 원룸이 공실이 되어 있고 거류면을 가면 참혹합니다. 배둔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 경제를 좀 살려놓고 이데올로기 전투를 하든 색깔 논쟁을 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정권 심판하면 일자리 생깁니까? 정권 심판하면 이 지역 경제 삽니까? 나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문석 비난하면 이 지역 경기 삽니까? 일자리 생깁니까?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돈을 주는데, 예산을 주는 데는 현 정부입니다. 현 정부가 줘야 되는데 현 정부를 향해서 좌파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얼굴에 침 받고 그리고 예산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정점식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통영 고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자리와 경기 회복입니까? 안 그러면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투사를 뽑아달라는 겁니까? 짧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때문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주휴수당 등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고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짧게 정권 심판이 우선이냐 일자리가 우선이냐라는 두 가지 다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 역으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한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교안 대통령입니다. 통영 고성에서 한교안 대통령이 이 보기에 정점식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겠습니까? 양문석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겠습니까? 만약에 양문석 후보가 통영 고성에서 당선이 되면 한교안 후보는 통영 고성에 예산을 기분 좋게 팍팍 찔러주고 풀어주겠습니까? 저는 한교안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정점식 후보가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역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국회의원 후보가 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즉 문제는 현재 정점식 후보가 이야기하는 일자리와 정권 심판, 지역 경기 회복과 정권 심판은 양날의 칼이지 상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생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네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중앙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내려와서 만약에 양문석을 통영 고성 통영에서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예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과 더불어 개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넣겠답니다. 500조에 가까운 국가 예산 중에 개수조정위원이라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쪽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쪽지를 넣어서 예산을 결정하는 그 쪽지를 넣는 사람이 아니고 개수조정위원회는 10명 안팎의 그 쪽지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개수조정위원이 어떤 자리냐면 통영 고성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은 마음껏 가져가라 라고 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산 폭탄을 네 스스로 만들어서 가져가라 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중앙당에서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현안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는 다른 여당 내의 의원들조차도 개수조정위원으로 들어가면 통영 고성에 반드시 필요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권력의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양문석이 국회로 갔었을 때 통영 고성에 필요한 4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 4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통영 고성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제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황교안 대표가 아무리 정정식 후보를 손잡고 다녀도 이런 약속은 안 하더라고요. 그죠? 꼭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개수조정위원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통영 고성에 좀 발전시키는, 혹여 당선이 되시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통영 고성에 아프고 어려운 것들은 그대로 두고 정권 심판이니 자파 논쟁이니 색깔 논의니 하면서 쾌쾌묵은 유신 정권 때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으면 듣는 제가 참으로 불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문석 후보는 주도권 토론 이것으로서 마무리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청정 후보께서 7분간 주도권을 쥐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토론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후보는 여기서 유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정말 지금 이 토론을 하고 다르지요. 그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왜 제지를 못합니까? 사회자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깨끗하니까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무부담도 도덕입니다. 무부담도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통영의 해양 카이스트를 만들고 드론을 띄우고 성동조선소를 정상화시더라도 나라가 망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폭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신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양문석 후보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민심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법적으로도 제도 맞네요. 우리 사회자 다음에 지금이라도 저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통영고등학교 내 후배인 줄 알고 있는데 사과하세요. 또 정점식 후보는 도덕적으로 도덕 불감증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심이 없다는 겁니다. 애국심이 있고 또 자기가 나아갈 인생 철학이 있다면은 이렇게 출마조차도 할 수 없어요. 은인적으로 엄청난 예산과 인력 또 내 목이 또 쉬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 일 아니면 목이 쓸 일도 없어요. 이런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10년 전 얘기도 아니고 100년 전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원이 보좌관 봉급을 삥땅 해가지고 나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정말 깨끗합니다. 우리 조은진 대표께서 저게 뭐 때문에 공천을 줬겠어요? 나이 많지요? 돈 할 데 없어요? 또 지지율 2% 3% 뭐 때문에 저에게 공천을 줬겠습니까? 그분은 희한이 있는 분이에요. 2%대 박정희야 그 달력 한번 가져와 봐라. 달력 압니까? 통영 사람 많이 하는데 고성 사람 잘 모르고 있더군요. 그 세계적인 작품인데 그거 하면 사무총장 알아보소. 또 사무총장이 전화 왔더라고. 그 박정정 후보가 만든 달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수협에서 쓰고 있습니까? 예, 저 근현망 수협 또는
부산에 있는 그 대형기성 제2망 수협에서 쓰고 있습니까? 그 수협에도 쓰고 있어요. 그런 공신력이 있네요. 일단 보내주시죠. 그래 보냈더니 이 저에게 공처를 줍디다. 박청정 후보는 정말 청정한 회계, 청정한 인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동안 뒤져도 내 몸을 이런 한 푼 받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뭐 제3자 내분이니 그 우리 법조계 출신 잘 알 거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니 뭐 또 간신법 법전에도 없는 묵시법 네. 그런 식으로 25년간이나 징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러한 점령식 후보가 또 자유한국당이 도덕불감죄에 쌓인 것이 쌓여서 축적이 돼가지고 법조인조차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이 된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가짜 뉴스 연속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멀쩡한 대통령을 갖다가 마저로 추락시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잘못됐다 했어야 되는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 지금 절차도 무엇도 전부 맞잖아요. 국회가 소추 의결한 것도 맞지 않고 헌재 인용이지 뭐 기가 가면 인용이지 또 파면 급하다는 말이에요. 엉터리기 때문에 빨리 해버리자 하는 얘기야. 그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제가 출마를 했어요. 제가 하겠다 했어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 올라갔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이 혼탁한 세상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좀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발을 정자 아닙니까? 발을 정에다가 그럴 문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았을 때 3월 12일 날 출생했는데 양력 4월 16일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첫 아들이거든요. 한산도 아빠들 쳐다보니까 너무나 고요하더래요. 이야 청정하구나. 사람은 빨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다는 맑을 정 깨끗할 정, 사람은 맑을 정 바를 정 해가지고 박청정. 이 말이 조은진 대표에게 우리 대표 조은진 대표가 이걸 갖다가 판단했는 모양이야. 나 말을 안 했는데 청정한 회의가 청정한 인물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이런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젊은 날에 아니란 불의의 길부담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상한 생도의 시주를 지금도 생명하고 있습니다. 충무공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전문가입니다. 이 지역은 이번 보궐선거는 자주 정말 애국심이 강하고 해양수산 전문가 깨끗한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 마지막으로 정점식 후보께 7분간의 시간을 주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양문석 후보의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 양문석 후보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통한 대의정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왕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는 예산을 팍팍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서는 예산을 안 주겠다라는 사고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선의 예결위원 한 분이 국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특정 지역에 예산 폭탄을 쏟아부을 수 있다.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우리 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왕조 시대의 발상입니다.
그러면 120여 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예산은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가장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 시기가 되지 않으면, 정점 시기가 당선된다면 통영 고성지역에는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양문석 후보가 당선된다면 예산 폭탄이 쏟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대한제국 시대의 또는 로마 시대의 발상이지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발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양문석 후보가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왜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고성과 통영으로 이어지는 LNG 벙커링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통영 지역에 가스 비축기 가스공사가 있기 때문에 고성에 LNG 벙커링 클러스터가 있으면 통영에서 고성으로 이어지는 그 벙커링 클러스터가 구축이 된다는 그런 의미지, 통영에도 벙커링 클러스터를 세우고 고성에도 세우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동조선소를 회생시키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 잘못된 거다. 왜 이미 망한 성동조선소를 그 조선소 자체를 회생시키냐, 그 법인을 회생시키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통영 고성 주민들에게 익숙한 상징으로서의 성동조선소의 회생이고 조선업의 부활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법정 관리하에 있는 성동조선소 그 법인, 성동조선해양 그 법인 자체를 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통영형 일자리는 정부와 주로 수출입은행이 되겠죠.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동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성동조선소를 인수를 한다는 의미, 인수를 해서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점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다른 부분에 있었는데 이렇게 왜곡과 왜곡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제 그 왜곡된 부분을 해명하느라 거의 시간 대부분을 소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토론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상호 토론 주도권 형식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토론 중에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나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지지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박청정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 중흥의 정신으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성공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왜 저런 나라가 저렇게 되었어? 놀라고 선망의 눈초리로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요소근 대통령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51% 이상.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전 세계인이 존경할 만한 나라다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가짜 뉴스
연속 드라마에 의해서 멀쩡한 대통령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라가 폭망됐습니다. 안보 참사, 인사 참사. 왜 또 호남 편중 인사가 많아요? 외교 참사, 고용 참사. 우리나라에 어느 한 구석이 성안대가 없어요. 성안대가. 여기도 도덕적 불감증, 여기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깨끗한 저를 저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대한민국당이 저에게 관심을 가졌듯이 정정한 해역, 정정한 인물, 저 기호 6번 대한민국당 공천자 박청정을 지지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함으로써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었고 법치와 헌정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정점식 후보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주민 여러분, 저 정점식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완전히 새로운 고성의 건설입니다. 무너지는 고성의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항공산업과 해양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으키겠습니다. 고성의 역사 문화를 자랑스럽게 세우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관행을 바꾸고 새로운 혁신과 도전으로 나선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고성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고성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 정점식이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저 정점식의 꿈은 황교안 대표와 함께 경제는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한 문재인 정부의 복주를 끝장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저 정점식 꼭 선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고성주민 여러분, 지금 고성은 말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 잘하는 큰 일꾼이어야 합니다. 고성 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주신 신뢰와 또한 제가 쌓은 실력과 경험 모두를 오직 고성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 정점식 믿고 맡겨주십시오. 고성의 자존심을 크게 세우겠습니다. 고성을 바꾸고 위대한 고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순서 마지막으로 양문석 후보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정점식 후보의 홍보물 보면 성동조선을 비롯 조선업의 회생 이렇게 써놓고 말도 그렇게 해놓고 저보고 외국이라면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단의 대책은 말 그대로 예산과 일자리입니다. 그 예산을 대대적으로 끌어오겠다고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영 고성 통영은 예산 폭탄을 맞아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가 받아오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국주의와 민주국가를 구분 못한다고 이야기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저보고 그럽니다. 보소, 우리 아좀 살려주소. 와예. 성동조선 다니다가 잘리고 마누라는 도망가고 며느리는 도망가고 아들은 학원도 못 보내고 우리 아 좀 살려주소. 우리 손지들 좀 살려주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새롭게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일자리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할머니의 눈에 맺힌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 아들이 다시 일할 수 있고 그 손자들이 학원을 다닐 수 있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집권 여당입니다. 양문숙입니다. 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준비한 토론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단 2군데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이므로
전국적인 관심이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고성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 해도 중앙정부의 예산 폭탄이나 각 당 지도부의 약속이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선되는 당선자의 역량과 노력과 공약 이행에 대한 열정만이 우리 고성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